프린트 선생님이 준 거는 뭐 펼쳐놓고 설명을 좀 할 건데, 선생님이 집합을 처음 설명할 때는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시험 기간에 설명을 다시 하는 거니까 제가 칠판에 쓰는 것들은 꼭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쓰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배웠으니까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들을 볼 거야. 우선 첫 번째로 집합의 성질을 좀 볼 건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른 반 수업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집합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단원이 다 똑같겠지만 특히 집합 단원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 걸로 많은 정보를 만들어 두면 문제를 풀 때 편한 것들이 많아. 혹은 이걸 내 걸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생기거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집합의 성질이야. 우리 8쪽에는 6번을 보면 될 거야.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좀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볼게. 좀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보면, 우리 공집합은 그냥 공기 같은 아무 조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합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한다고 치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니까 당연히 집합 그냥 A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집합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하게 되면 그럼 뭐가 나오겠니? 교집합은 공통 부분인데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나오게 되겠다. 너무 당연한 성질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쓰게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도 한 번만 해볼게. 전체 집합도 전체 집합이다라고 하면 세계관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 집합 A랑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을 하게 되면 합집합하는 거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올 거고, 어떤 집합 A랑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을 하게 되면 교집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작은 A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통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흡수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용어를 안 쓰긴 하거든. 흡수법칙이라는 말을 안 쓰긴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요거를 좀 먼저 하고 갈게. 자, 흡수법칙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좀 맞출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할게. 프린트랑 맞출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봅시다. 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거든. 벤 다이어그램을 좀 상황을 살펴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건 B가 이렇게 A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A가 B에 이렇게 쏙 들어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A 교집합 B 하면 뭐 나오겠니? A랑 B의 공통 부분, A랑 B의 공통 부분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A가 나오게 될 거고, A 합집합 B를 하게 되면 우리 뭘 알 수 있어? 뭐가 나오고 있어? B가 나오겠지. 지금 선생님이 쓰는 부분들은 완벽하게 숙지하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두 개는 기본으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만약에 A에서 B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오니? A에서 B를 뺀다고 치면 A가 완전히 날아가니까 얘는 공집합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우리가 A 합집합 B이면 요 세 가지가 성립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요 세 가지 상황이 주어지는 문제에서 A 교집합 B는 A일 때, 혹은 뭐 A 합집합 B는 B일 때를 보면 그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 이외로 좀 더 알았으면 하는 거는 이제 요거 이외로 알았으면 거 네 번째, A 차집합 B를 우리 뭐라고도 쓸 수 있다면, 선생님이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A 차집합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었거든. 둘이 같은 연산이기 때문에 얘도 공집합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로 내가 A에도 여집합을 취하고 B에도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A에도 여집합을 취하고 B에도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될 때는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겠다? 바뀐다. 포함관계가 바뀐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합의 성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다섯 개의 방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고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5개를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너가 암기하려고 하다기보다는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선생님이 여집합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집합을 취하면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 여기까지가 이렇게까지가 집합의 연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이 될 거야.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이 될 거고 나머지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 이제 이외로 추가로 우리가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공식 같은 거들 법칙이라고 부를 텐데 집합의 연산에 대한 법칙 법칙을 좀 몇 가지를 배웠었는데 3가지를 배우게 돼요. 이 3가지는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집합 문제를 풀 때 제일 어려운 게 연산 문제들이 될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설명하고 대표적인 문제들을 몇 개를 좀 같이 볼 건데 집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차집합에 대한 생각이야. 여기 A 차집합 B 항상 차집합은 좀 난해한 연산이다라고 했어. 집합에서 차집합은 좀 난해한 연산이라고 했었는데 얘는 반드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앞에는 그대로 써주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바꿨을 써버릇 해야 되고 거꾸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야 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굳이 좀 나누자면 뭔가 내가 계산을 하거나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차집합으로 써놓는 게 편해. 뭔가 벤다이어그램을 여기서 판단할 때는 차집합을 이용하는 게 편하고 집합의 연산을 할 때는 뭔가 되게 복잡한 집합의 연산을 해 나갈 때는 얘가 편해. A 교집합, B 여집합이 편해. 이걸 뭐 다 구분 지을 수는 없는데 굳이 경계를 좀 나눠주자면 2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2번째 집합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했었거든. 우리 연산에서 어떤 연산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우리 합성함수에서도 했었잖아.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하고 결합 법칙만 성립했었는데 어떤 연산을 배울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단 말이야. 집합은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 A 교집합 B를 계산하나 B 교집합 A를 계산하나 상관이 없다. 이게 교환 법칙이었어. 둘이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 마찬가지로 합집합에 대해서도 A 합집합 B를 계산하나 B 합집합 A를 계산하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나중에 집합 연산할 때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고 결합 법칙은 뭐였냐면 내가 3개짜리 연산을 하게 될 때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계산할 때 A 교집합 B를 먼저 계산하나 혹은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계산할 때 B 교집합 C를 먼저 계산하고 교집합 A를 계산하나 상관없다. 이게 결합 법칙이었어. 얘는 합집합에서도 성립했었어.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계산할 때 B 합집합 C를 계산할 때 A 합집합 B를 먼저 계산하나 B 합집합 C를 먼저 계산하나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연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고 사실 이 2가지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중요하게 안 쓸 텐데 이 3번째 분배 법칙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고 잘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할 때 선생님이 3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 A 차집합 B랑 이 분배 법칙하고 3번째 말할 거고 미리 얘기하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늘 이 3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 이 3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분배 법칙은 뭐였냐면 내가 A 교집합에 B 합집합 C를 계산하겠다라고 할 때 요 A 교집합을 B랑 C에 분배하듯이 분배해서 연산할 수 있다가 분배 법칙이었어. 그래서 A 교집합을 B에다가 분배하면 A 교집합 B가 될 거고 얘가 될 거고 A 교집합을 C에다가 분배하면
A 교집합 C가 되겠지? 내가 원래 하려던 연산이 둘의 합집합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합집합을 써주면 이게 분배 법칙이었다. 거꾸로도 성립해. 만약에 내가 A 합집합에 B 교집합 C를 계산한다고 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A 합집합을 B랑 C에 분배할 수 있다. 그래서 A 합집합을 B에다가 분배하면 A 합집합 B가 될 거고 A 합집합을 C에다가 분배하면 A 합집합 C가 될 거고 원래 애초에 하려던 계산이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을 하면 되겠다. 이 분배 법칙은 이 흡수 법칙하고 연관되어서 굉장히 많이 연산하는 데 쓰게 될 거기 때문에 요거랑 매칭해서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보통 설명할 때 얘가 요거다라고 해서 마치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라는 식으로만 가르치는데 거꾸로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거꾸로도 만약에 여기도 A 교집합이 있고 여기도 A 교집합이 있으면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A 교집합으로 뽑아내서 B 합집합 C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정말 말 그대로 둘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분배 법칙의 핵심이니까 꼭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거고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집합을 분배할 수 있다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만약에 A 교집합 B에 전체 여집합을 하겠다라고 하면 요 여집합을 분배할 수 있다는 거거든. A랑 B에 분배할 수 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의 핵심은 뭐였냐면 교집합에도 분배가 될 거다. 그래서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여집합이 A에 분배가 돼서 A의 여집합이 될 거고 B에도 분배가 돼서 B의 여집합이 되는데 교집합이 뭘로 바뀐다?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의 핵심이었어.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다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여집합이 A랑 B의 분배가 될 건데 합집합에도 분배가 돼서 얘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겠다. 그래서 여집합을 분배하게 됐을 때 합집합, 교집합이 바뀐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얘도 똑같아. 분배 법칙하고 똑같이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여집합을 묶어내서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문제를 좀 풀어본 아이들은 기억하겠지만 이 차집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에서 이렇게 써있으면 이렇게 바꿀 거고 이렇게 써있으면 이렇게 바꿀 거라고 했잖아. 얘도 똑같아. 문제에서 이렇게 써있으면 이렇게 분배할 거고 이렇게 묶여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하듯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묶어내겠다. 얘네들은 요 성질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A다라는 성질하고 묶여서 많이 쓰일 테니까 이따가 문제를 풀 때 좀 자세히 봅시다. 그래서 집합에 대한 성질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칠판에 오늘 쓴 내용들은 진짜 한 개도 빠짐없이 잘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쓸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내용들은 완벽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집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는 내용이 원소의 개수 세는 문제들. 얘는 이제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절대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니까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얘기하면 요 기호 NA 이제 넘버러브 A라고 있는데 얘가 의미가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였어. 이 원소의 개수 공식을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를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문과를 갈 거다라고 하면 확률과 통계에서도 중요하게 쓸 거라서 꼭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크게 네 가지를 배웠었어. 이 네 가지. 자, 이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지금 선생님도 설명할 공식으로도 풀 수 있고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가지고도 풀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공식을 이용해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공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 다음에 얘가 도움을 주는 정도거든. 그래서 공식 네 가지는 꼭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배우는 공식이 너무 중요한 공식인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었다.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꼭 기억해야 되는 거지. 밥 먹듯이 쓰게 될 거야.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교집합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됐었다. 무작정 외운다라기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좀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원소의 개수를 그 땅의 넓이, 고유 영역의 넓이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거든. 그럼 지금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니까 내가 요 땅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 땅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A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비품을 좀 이렇게 먹을게요. A의 원소의 개수, 요 땅의 넓이를 더하고 B의 원소의 개수, 요 땅의 넓이를 이렇게 더한다라고 치면은 요 땅의 넓이를 더하면 여기 가운데가 중복돼서 세줬지. 가운데가 지금 두 번 세줬잖아. 중복돼서 세줬으니까 걔를 한번 빼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A 교집합 B를 한번 빼는 이유는 가운데가 두 번 세졌기 때문에 한번 빼는 거다라고 기억하면 될 거야.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차집합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센다. 근데 집합의 연산에서 차집합은 선생님이 실질적인 연산은 뭐가 된다 그랬니? 실질적인 연산은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A 교집합 B를 빼는 거잖아. 내가 A에서 B를 뺀다라고 치면 실질적으로 A에서 빠지는 영역은 요 겹치는 부분밖에 안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A에서 뭘 빼는 거다?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구할 거다. 얘는 사실 문제를 풀 때 많이 쓰는 공식이다라기보다는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공식인 거고. 세 번째, 내가 만약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얘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다면 내가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겠다라는 건 요 A의 바깥쪽 여기를 생각하고 싶은 거지.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소의 개수는 땅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전체 집합의 땅의 넓이에서 누구를 빼면 돼? A를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걸로 볼 수 있다. 얘는 사실 어렵지 않은 공식이라 내가 별표를 치진 않지만 되게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하지. 그다음에 네 번째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3개짜리 집합 3개짜리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99.9% 공식이다라고 얘기하거든. 우리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얘는 그냥 100% 공식이야.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세기를 했냐면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C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우리가 2개짜리 합집합은 교집합을 한 번씩 뺐잖아. 근데 3개짜리도 똑같이 이 3개를 사이좋게 한 번씩 교집합한 걸 뺄 거야. 내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한 번 뺄 거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 한 번 뺄 거고 그 다음 또 사이좋게 C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뺀 다음에 이렇게 뺀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해줄 거야. 뭘 더해줄 거냐면 A, B, C 공통의 교집합을 더해주겠다. 그래서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좀 복잡해서 선생님이 하나는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집합 3개짜리의 벤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집합 3개짜리의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인데 딴 건 몰라도 요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 뭐 요런 것들은 잘 생각할 텐데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얘는 A에도 속해 있고 B에도 속해 있고 C에도 속해 있는 영역이거든. 그리고 지금 가운데 이 영역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의미하는 거다. 요거 정도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원소의 개수 세는 문제는 뭐 무조건 사실 뭐 내가 지금 오늘 설명한 내용들은 다 한 문제씩은 적어도 나올 거고 이 연산 집합의 연산의 법칙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을 거고 원소의 개수 세는 문제들이 응용 문제를 좀 많이 나올 거라 여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조금 걱정인 게 집합을 처음부터 한 아이들은 괜찮은데 중간에 와서 집합을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아이들은 여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거라 선생님 여기는 좀 문제를 몇 개만 좀 같이 풀면서 갈게요. 지금 17쪽에 41번부터 한번 봅시다. 문제는 좀 꼼꼼하게 자세히 볼게요.
수업하고 하는 날인데 시험 기간에는 그냥 이렇게 수업하고 문제 좀 풀고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이 시험 기간에는 그냥 영상을 다 찍을게. 다른 반은 영상 항상 찍어달라고 해서 내가 늘 찍어서 올려주거든. 복습할 때 쓴다고 찍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도 올려는 줄 테니까 만약에 내가 복습할 때 쓰겠다 그러면은 다시 볼 수 있게 41번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제일 힘들어. 지금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에 나타내는 집합을 항상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 처음에 집합을 배울 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보기에 있는 5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일일이 그려서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우선 어떤 상황을 보고 벤 다이어그램을 할 수도 있어야 돼서 그리는 걸 좀 한 번만 보여줄게. 1번만 내가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 만약에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차집합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A 차집합 B가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A 교집합 뒤에 거에다가 여집합 붙인 거랑 똑같다라고 했었거든. 요거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얘를 보면 A 교집합 뒤에 여집합인 거지. 얘는 지금 뭐랑 똑같냐면 A에 빼기 요 놈을 뺀 거랑 똑같은 거야. B 교집합 C를 뺀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저거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요거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의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지금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고 B가 지금 이렇게 있네.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 교집합 C를 뺀 거를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자, 어떻게 할 거냐? A에서 얘를 뺄 거잖아. A에서 얘를 뺄 거니까 지금 A를 빗금을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거볼게. 이렇게 거보는 거야. 여기서 비교집합 C를 뺄 거거든. 그럼 비교집합 C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 B랑 C의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가 되겠네. 여기가 지금 비교집합 C가 되겠다. 그럼 내가 갈색으로 칠한 영역에서 요 파란색 영역을 뺄 거니까 잠깐 지워보면 요게 요 놈이 A에서 비교집합 C를 뺀 1번의 벤 다이어그램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하나하나 그려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지금 간이 틀리니 전혀 같지 않지. 그래서 1번은 아니겠다. 원래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서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야. 너네가 최악의 경우에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5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다 그려가지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때도 있거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한번 바로 풀어봅시다. 내가 색칠한 영역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얘는 지금 어쨌든 A의 일부분인 거지. A의 일부분인 거야. 그럼 A에서 뭐를 뺐을 때 이 영역이 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 A에서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영역을 빼면 어떻게 되니? A 검정색으로 표현한 요 A에서 파란색으로 색칠한 영역을 뺀다고 치면 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검정색에 A에 영향을 못 주니까 뭐 빼는데 영향을 못 줄 거고 요 안쪽만 이렇게 날라가서 결국은 색칠한 영역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A에서 파란색으로 색칠한 영역이 뭐겠어? 이게 지금 B 합집합 C인 거지. 얘가 이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가 될 거야. 당연히 이게 없을 거라고. 우리 A 차집합 B 합집합 C는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A의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거고 뒤에다가 요놈에다가 여집합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요거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지금 2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42번하고 43번 다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니까 한번 꼭 잘 풀어보고 그 다음에 47번 좀 볼게. 선생님이 아까 흡수법칙이 좀 되게 중요하다. 집합의 성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될 거야. 우리가 그냥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서 상황을 다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다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 문제를 푸는 경우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문제에서 A, B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만족시킬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구해달라 그랬어. 그러면 적어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보고 우리가 한 4가지 정도의 상황은 쓰고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우선 첫 번째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B 안에 A가 이렇게 쏙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저렇게 벤다이어그램의 상황을 꼭 그리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요 3개 정도는 식을 쓰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3개 정도는 식을 쓰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가 나와야 돼?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A와 B의 공통 부분은 A가 나와야 될 거고 A 합집합 B A랑 B를 합쳤을 때는 B가 나와야 될 거고 내가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끔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거든. B에서 A를 빼면 B에서 A를 빼면 이렇게 바깥쪽에 도넛 모양이 나오지? 의미가 없거든. 의미가 없어서 얘는 사실 이제 보통 내가 쓰지 말라고 하는데 공집합이 안 나오고 이 도넛 모양이 나온다.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이거 도넛 모양이 나온다. 이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돼. 이거를 쓸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는 쓰고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A 합집합 B, A 나오니? 아니지. A가 아니라 B가 나와야 돼. 그래서 틀렸고 A 교집합 B도 B가 아니라 A가 나와야 돼서 틀린 거고 A에서 B를 빼면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집합이 나와서 틀린 거지. 내가 이 3가지는 쓰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문제에서 물어봐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왜 중요하냐 지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우리는 A 합집합 B가 뭔지 알아야 돼. 지금 A 합집합 B 뭐 나오니? A 합집합 B는 B가 나오지. B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물어본 거랑 똑같냐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니?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아. 이걸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흡수 법칙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거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여집합을 취했을 때는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라고 했었지? 이렇게 바뀐다 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 성립해 안 해? 얘 성립한다. 4번이 맞는 거야. 자 얘는 A 교집합 B가 뭐랑 똑같니? A 교집합 B가 A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냐 포함되냐고 물어본 건데 아니지. 반대가 돼야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시험에 안 나오기 힘들어. 이제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흡수법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흡수법칙에 관한 내용은 안 나오기 힘드니까 정말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랑 응용된 문제들이 좀 많은데 얘기하자면 여기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쉬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연습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교과서 문제들을 좀 잘 풀어봤으면 좋겠고 55번을 좀 봅시다. 자, 55번에 전체 집합 1, 2, 3, 4, 5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가 1, 3, 5일 때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을 모두 모여가지고 골라야 되는데 여기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둘 다 지금 여집합을 갖고 있지? 그럼 우리는 빨리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여집합을 묶어내서 A의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B 전체의 여집합하고 똑같다를 빨리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드모르간의 법칙을 거꾸로 쓰는 것도 내가 중요하다고 썼잖아. 여집합을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묶어낼 거야. 묶어낼 때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얘를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좀 적은 아이들이 나오면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벤 다이어그램의 도움을 좀 받아보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랑 B 일반적으로 아무 조건 없을 때 A랑 B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했었어. 근데 지금 전체 집합이 1, 2, 3, 4, 5인데 A 합집합 B가 1, 3, 5래. 그러면 A랑 B가 각각이 누구누구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파란색 영역 안에 1하고 3하고 5가 들어있는 건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전체 집합이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없는 2하고 4는 어디 있겠어? 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게. 그럼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A 합집합 B의 여집합 요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는 2하고 4만 이렇게 원소로 있겠다.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6이 답이 되겠지. 우리가 여러모로 분석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2번도 한번 해볼게요. 62번. 62번에 자, 전체 집합은 x가 x는 9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원소가 집합이 주어져 있으면 항상 원소날법으로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쭉 해서 9까지 전체 집합은 원소를 가지고 있을 거고 뭔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4하고 5고 B 차집합 A가 3, 6, 9다. 이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면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에 도움을 받을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적게 주어져 있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 거고 근데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라 얘도 이제 이게 중요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거든. 그럼 얘를 빨리 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니? 아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둘 다 여집합을 갖고 있으면 여집합을 뽑아내는 거예요. 드물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을 뽑아내는 거지. 얘는 A가 될 거고 얘는 B가 될 거고 교집합은 뭘로 바뀌어야겠어? 합집합으로 바뀐 다음에 드물간의 법칙은 집합의 연산 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의 원소가 4랑 5다라는 거네. 자,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 자, 전체 집합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의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생기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했었지. 이렇게 그리면 이제 그려볼 거야. 자, 지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가 4랑 5라고 했거든. 여기가 A 합집합 B잖아. 요 안에가 A 합집합 B인데 그거의 여집합이 요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지. 요 바깥쪽에 원소가 4랑 5랑 있다는 거니까 4하고 5는 이렇게 바깥쪽에 있으면 되겠다. 뭐 잘하겠지만 이제 선생님이 그냥 처음 풀어주는 거니까 한 번만 해보면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6, 7, 8, 9잖아. 근데 지금 4하고 5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는 자리를 찾았지. 그러면 1, 2, 3, 6, 7, 8, 9는 무조건 요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보자고. B 차집합 A가 3, 6, 9라고 그랬거든. B 차집합 A가 말하는 부분이 어디니? B에서 A를 뺀 거잖아. B에서 A를 뺀 거니까 순수하게 B에만 들어있는 여기가 B 차집합 A인 거지. 여기에 누가 있다? 3하고 6하고 9가 있다고. 3하고 6하고 9는 여기에만 들어있어요. 그럼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한 아이가 1하고 2하고 7하고 8이 될 텐데 이 1, 2, 7, 8은 어디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요 안에 반드시 요 1, 2, 7, 8의 원소가 들어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집합 A는 반드시 1하고 2하고 7하고 8을 원소로 가져야만 주어진 상황에 벤 다이어그램을 만족하는 집합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다 더하면 18인가? 18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연습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67번 한번 봅시다. 67번. 이 배수랑 약수에 대한 문제가 너희한테 공식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는 그냥 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풀어보고
공식을 한 번만 세워는 볼게. 만약에 내가 선생님 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공식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쓸 수 있게. 자, 우선 AK가 X는 K의 배수인 집합으로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A2다라고 하면 뭐가 될 거냐면 2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2, 4, 6, 8 이렇게 쭉 계속해서 원소가 무한히 생기는 집합이 되겠지. 만약에 A4다라고 하면 얘는 4의 배수니까 4, 8, 12 이렇게 가는 집합이 될 거고 A5는 5, 10, 15 이렇게 쭉 가는 집합이 될 거야. 이렇게 쭉 가는 집합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A2 교집합, A4 합집합, A5 이 문제를 풀어달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유형서 문제들이 너무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건너뛰고 들어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A4, 4의 배수랑 5의 배수랑 합집합을 하게 되면 4랑 5가 지금 서로서잖아. 아무 상관없는 집합이 나와. 한 번만 써볼게. A4랑 A5랑 만약에 합집합을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합치는 거거든. 그럼 되게 의미 없는 게 나와. 4, 5, 8, 10, 12, 15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가 되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AK의 형태로 표현이 불가능한 아이가 나와. 표현이 불가능한 아이가 나와. 그래서 얘는 이 상태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 상태로는 문제가 풀 수가 없고 그럼 뭘 써야 되는 문제냐?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 문제야. 여기 아까 A 교집합, B 합집합 C가 있으면 얘를 요렇게 분배해서 A 교집합의 B 합집합 A 교집합의 C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는 빨리 분배 법칙 문제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얘 A2의 교집합을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된다. 왜? A4랑 A의 합집합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볼게.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A2 교집합을 분배하니까 A2 교집합 A4 이렇게 나오고 합집합 A2 교집합 A5 이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몇 개를 써보면 좀 알 수 있거든. A2가 요거잖아. 2, 4, 6, 8 쭉 2의 배수로 가고 A4는 4, 8, 12 이렇게 쭉 가거든. 근데 둘의 교집합, 공통 부분을 찾을 거야. 그럼 둘의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 4, 4 겹치고 8, 8 겹치고 그 다음에 12, 12 겹쳐서 얘가 뭐가 나오냐면 A4가 나온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겹치는 걸 다 세나가다 보면 A4가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식이 하나 만들어져.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자, K가 K의 배수인 집합일 때 AP 교집합 AQ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A의 P와 Q의 최소 공배수가 나와. AP 교집합 AP. 잘 생각해보면 P의 배수와 Q의 배수의 공통 부분을 찾고 싶은 거거든. P의 배수와 Q의 배수의 공통인 애들을 찾고 싶은 거라서 최소 공배수가 나와. 그래서 여기 A2 교집합 A4면 2와 4의 최소 공배수인 A4가 나와. 그럼 얘는 뭐가 나오겠니? 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A10이지? 얘는 A10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A4 합집합 A10이 나와서 여기 지금 PQ에서 P는 4가 되면 되고 Q는 10이 되면 된다. 그래서 14가 답이 돼. 자,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거든. 자, 만약에 BK가 K의 이번에는 약수가 아니라 배수가 아니라 약수인 집합이야.
BK가 K의 약수인 집합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B의 P 합집합 B의 Q가 쓰여. 거꾸로. 배수일 때는 교집합이 문제가 나오고 약수일 때는 합집합이 문제가 나오거든.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B의 느낌상 뭐가 나오겠니? 최대. 그치. PQ의 최대값 약수가. 근데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게. 얘는 같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해. 부분집합입니다. 내신에서 워낙 좀 자주 잘 다루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공식화 시켜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너희가 잘 그냥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78번 문제를 좀 78번. 자, 78번 문제를 좀 잘 봅시다. 지금 원소의 개수가 각각 3, 4, 5인 세 집합 ABC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소의 개수가 각각 3, 4, 5다라는 얘기는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고 C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0개 A 합집합 C가 7개 B 합집합 C가 6개인데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값을 구해야 이렇게 3개짜리 집합 3개짜리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무조건 공식이야.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수능에서도 내가 똑같이 하는 얘기라서 3개짜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습관적으로 공식부터 써놓고 시작할 거야. 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C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사이좋게 교집합한 거 한 개씩 뺄 거야. A 교집합 B 뺄 거고 B 교집합 C 뺄 거고 그 다음에 C 교집합 A 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더할 거다? 3개짜리 교집합을 동시에 교집합을 한 개를 더할 거다. 이 공식을 무조건 쓰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라고 알려줬고 이게 3이고 B의 원소의 개수 4개고 C의 원소의 개수 5개야.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얘가 0개다라고 알려줬네. 이거 0개 빼기 0. 근데 얘네 둘을 아직 몰라. B 교집합 C랑 C 교집합 A를 아직 모르지. 그 다음에 얘도 아직 몰라. 보통 이제 이것들을 찾아나가게 될 텐데 문제가 늘 이런 식이야. 지금 나는 B 교집합 C랑 C 교집합 A가 필요한데 쓸데없이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를 줬거든. 이게 이유가 있는 거지. 우리 N에 A 합집합 C 선생님이 아까 원소의 개수 셀 때 별표 친 공식 2개잖아. 2개짜리 합집합, 3개짜리 합집합에다 딱 별표를 쳤다. A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다?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뭘 빼면 돼? A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A 합집합 C가 7개라 그랬고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 그랬고 C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1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문제는 직접적으로 안 주고 돌려서 줄 거라. A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1개다. 얘가 1개였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B 합집합 C가 6이라고 했으니까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구할 수 있겠지? 근데 B 합집합 C가 지금 6이라고 그랬고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고 C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다? 3개겠구나. 얘가 3개니까 3을 빼면 되겠구나 라고 늘 돌아와서 찾는 거야.
그냥 이 문제는 얘를 찾는 게 좀 관건인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찾고 싶거든. 요거의 원소의 개수를. 근데 문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0개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0개다라는 게 무슨 의미니? A 교집합 B가 뭐라는 거야? 공집합이다라는 거야. 아니고 선생님 하나 빼먹은 것 같아서 설명하면 우리 이렇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우리는 집합 A, B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서로소 관계에 있다, 서로소다라고 부르기로 했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리면 될 거야. 지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0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A, B가 서로소 상태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라는 얘기야? 얘가 이미 공집합이야. 그럼 A랑 B랑 공통 부분이 애초에 없는데 세 개 동시에 공통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니? 당연히 없겠지. 얘가 지금 공집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0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3, 4, 5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답은 8개가 답이 되겠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공식에 의존하게 될 거고 지금 여기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상태에서 집합 3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 번만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 원래 일반적으로 집합 3개의 관계의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A, B, C 이렇게 그릴 건데 지금 문제가 살짝 상황이 특이하네. 지금 문제에서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 A랑 B랑 공통 부분이 없다 그랬잖아. C는 다 공통 부분이 있어. 그러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좀 알았으면 좋겠어. A랑 B는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A랑 B랑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C 그려주면 돼. 이렇게. 이게 A랑 B랑 교집합이 없는 상태에서 집합 3개짜리의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다. 그러면 확인해 보면 A랑 B랑 C 3개의 동시에 공통 영역 여기 아까 내가 요거 말했었지. 여기 여기라고 그랬잖아. 그럼 지금 이런 그림에서는 A랑 B랑 C랑 동시에 겹치는 영역이 없다라는 거를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집합은 나는 이거를 시야를 넓힌다라고 표현하거든. 시야를 넓힌다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를 되게 많이 봐야 돼. 문제를 많이 봐야 되거든.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조금 풍무 Y를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온양고랑 사오고는 이 유형설을 너무 잘했으면 좋겠어. 너희 시험 수준이 그래. 유형설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풍무고는 유형서가 지금 너희 시험 수준보다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거든. 유형설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교과서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질문을 할 때 못하겠다라고 손 놓지 말고 안 되면 선생님 질문할 때 설명 잘 듣고 그걸 바탕으로 교과서를 좀 잘 해봐. 운영부 사업부는 그렇게 만족해서는 시험을 잘 보기 힘드니까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교과서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보면 숙제가 여기 뒤에 28쪽에 내신수는 고난도 도전을 나중에 몰아서 할 거예요. 지금 미리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풀어봐도 좋아. 우선 내 목표는 27쪽까지거든, 서술형. 27쪽까지. 내가 저번 주 금요일날 하고 얘기했었지. 오늘 숙제가 좀 많이 나갈 거라 안 밀렸으면 좋겠다. 이거 너네 내가 내일까지 풀어오라고 하면 풀을 수 있니? 풀 수 있지. 할 수 있지. 야, 시험 기간인데 오늘도 있고 내일 학교 가서 가져가서 풀고. 그러니까 억지로 풀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막 억지로 안 되는 거 해서 풀라는 건 아닌데 최소한 좀 25쪽까지는 좀 꼭 풀어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내일 질문을 받을 건데 내일 우리 원래 내일만 한 20분만 일찍 올 수 있니? 20분만 일찍 와도 될까? 6시 20분까지 괜찮겠지? 만약에 밥을 못 먹고 오면 김밥이라도 한 줄 사가지고 와, 알았지? 먹으면서 수업 들어도 되거든. 먹으면서 수업도 되니까 먹으면서 사가지고 지금
시간 1시간 남았잖아. 1시간 동안 문제 좀 잘 풀다 봅시다. 1번이랑 2차는 남아있습니다. 원방합시다 우리. 그 나머지는 대학시 가서 내가 숙제를 좀 많이 밀려서 미안한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 이거 문제 잘 풀어오고 교과서도 꼭 잘 챙겨오네. 교과서 그걸 잘 챙겨오고 나머지는 1시간만 좀 문제 좀 가고 동반이 2차는 원방 풀면 그리고 풍무고는 숙제를 하나만 따로 내줄게. 시험 범위 좀 정확하게 알아봐줘. 알지? 월요일 학교 가면